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2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과연 지금 저렇게 공천 면접을 보면서 활보할 수 있는가? 현역 경찰입니다. 근데 현역 경찰이 어떻게 저렇게 민주당에 가서 공천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더군다나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출마 자격이 있느냐? 현행법에 보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데 그 배경과 올바른 해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공천 면접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경찰인 황운하 씨를 데려다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데 대해서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허위 공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수개월 동안 샅샅이 조사를 해서 밝혀냈고 그 공소장 내용에 보면 허위일 수가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7년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에 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거기 지능범죄수사팀장이나 이런 수사팀들한테 본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한 말은 당시 경찰들이 검찰에 나와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해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라. 그 다음에 요새 정보경찰들이 밥값을 못한다. 그러면서 지역 유지, 지역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는 그 현장의 모습들이 공소장에 생생히 담겨 있고, 거기에 그렇게 담겨 있다는 얘기는, 공소장에 그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 공소장을 쓰기 위한 사전 수사, 조사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를 주로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결국은 현직 경찰이나 전직 경찰들한테 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2017년 10월 달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수사하는 그 수사팀을 황운하 청장이 교체합니다. 왜 교체했느냐? 이건 이제 추정인데 그 전달에 2017년 9월 달에 송철호 변호사를 만나서 청탁을 받습니다. 집중적으로 수사해달라.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해서. 아마 그거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은 이제 법정에 가서 밝혀질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상세히 황운하 청장의 역할에 대해서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글쎄요. 거기에 시간, 장소, 거의 육하원칙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허위 공문서의 여부인지는 법정에 가서 따지면 되고, 그럼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53조입니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53조가 1, 2, 3, 4, 5항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공무원이 선거 등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된다. 이런 내용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1항도 그런 것이고요. 90일 전까지 그만둬야 된다. 이런 거, 그 직을. 그러면 그만둔다는 시점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보면 있습니다. 1, 3항을 적용할 경우, 그 위의 항 1, 2, 3항을 적용할 경우, 그게 이제 며칠 전까지 사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적용할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따지면 황운하 청장은 경찰청에 2월 초에 2월 초가 아니고요. 1월 16일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1월 16일에. 그 다음에 민주당은 1월 28일에 후보자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관해서 핵심 피고인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시인해버리면 재판은
뭐 하나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한 나머지 부적격 판정을 못 내린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하여튼 1월 28일 날 적격 판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어제 면접을 했습니다. 언제 기소가 됐느냐? 1월 30일 날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하는 때에 같이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그렇다 치고 이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한번 보죠.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제65조에 제1항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할 수 없다. 그러면 제65조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죠. 왜냐하면 현역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사직원을 제출했을 때 사직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냥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해도 안 되고 가입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65조 제2항 3항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을 남한테 권유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본인이 가입하거나 뭐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건 뭐 제1항에 있고요. 2, 3, 4항에 보면 그걸 남한테 권유하거나 알선하거나 이것도 전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다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항만 있느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84조에 보면 국가공무원법입니다. 84조에 보면 65조 위반, 아까 제가 말씀드린 65조 뭐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뭐 이런 류의 거기에 위반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4조에. 자, 그럼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지금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있죠. 이 사람은 명백하게 현재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를 지금 현재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버젓이 저렇게 면접활동하고 선거운동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민주당이 바로 그런 사람을 봐줬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경찰청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이 이렇게 충돌하는데 그래서 2월 초에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답니다. 이게 왜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일이죠? 이거는 현행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데 처벌 조항까지 있으니까 체포해서 조사하면 되는 거지.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뭐 명백하게 본인이 뭐 다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니까 가입한 거 뭐 다 기사로 나왔고 면접한 거 뭐 그거 다 얼굴로 봤고 근데 뭐 거기에 더 이상 뭐 조사할 게 뭐 있습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충돌한다. 아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민감용 경찰청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거는 현재 그 공소장을 이제 검찰로부터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거 외에도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이 사직원을 수리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을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당연히 만약에 이 사람이 당선됐을 경우 이제 예비 후보가 됐고 그 다음에 본래 이제 3월 달에 가면 후보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저께 선관위에 전화를 해봤는데 선관위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이요? 그런 건 우리가 해석할 권한이 없고요. 저희는 오히려 공직선거법만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는 사직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 등록도 가능하고 후보를 등록한 상태에서 현직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출마가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당선이 된다면 현직 경찰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그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그 자락을 깔아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직선거법 조항 이거는 과연 무엇이냐?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을 할 때 입법 취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입법 취지. 왜 이 조항이 들어갔느냐? 이거는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자기네들이 이 공무원들이 그만두고 여당으로 오는 거는 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야당으로 갈 경우에는 사직원을 내도 사직서를 수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출마를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사직원을 제출했을 때 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을 넣었던 겁니다. 이거는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들한테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그러니까 공직자가 출마하는 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의 어떤 권력기관의 횡포,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것인데, 지금은 황운하 전 총장은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공로로 지금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조항을 여기에 적용해서 사직원 처리된 것으로 본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조항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원회에서는 이걸 기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유권 해석에 불과한 것이지 판결의 선고와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다퉈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떠나서, 공직선거법 이 부분을 떠나서 국가공무원법은 명백한 위반이다. 그리고 처벌조항까지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대로 뭐 경찰청에서 그냥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유보한 상태에서 현역 경찰이 국회의원에 뭐 당선되거나 또는 낙선되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그건 뭐 법질서의 안정성과 그 관련해서 그 어불성설인 얘기고, 그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무슨 예비후보 단계에서는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 실제 후보 등록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정리를 이제 하는 거는 그건 별개의 문제고, 지금 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별도의 트랙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현재 검찰이나 경찰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자인 황운하 경찰 인재개발원장에 대해서 곧바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 뭐 제가 말씀드렸죠. 명백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뭐 수사할 필요도 없다. 현행 범위니까. 그냥 체포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엄연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서 지금 활보하고 있는 현행범을 그대로 놔둡니까? 그것도 경찰 고위공무원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은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빨리 오늘이라도 입건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충돌 사태, 이거를 뭐 자기네들은 모른다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고, 공직선거법의 이 제53조 제4항의 입법 취지를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해서 유권 해석을 다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제53조 제4항의 문제가 법정으로 넘어가면 아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현직 경찰이 경찰 배지를 달고 입후보하는 이런 이승만 시대에도 없었던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관한 그 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